방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관 단체가 코인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경찰이요, 이 코인법에 대해서 경찰관만 37만 명 넘게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발표가 내용보다 그 시점과 타이밍이 더 이상한 상황인데, 이 바로 전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상원에서 법안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안에는 이 클래리티법이 끝내지 못할 것 같다. 거의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음 날에 경찰 측에서 지지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만이 아니에요. 백악관,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 코인업계 단체들까지도 하루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야기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안한 소식부터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존 튠 미국 상원의 다수당 대표입니다. 어떤 법안을 언제 표결에 올릴지 그 순서표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휴회 전에는 끝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요. 여기서 휴회라는 거는 미국 국회가 여름에 문을 닫고 의원들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는 기간을 뜻합니다. 8월 10일부터 시작이고요. 9월 14일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각은 8월 첫 주까지 그 안에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법, 저희가 계속 다뤄온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겠다라고 일정표의 주인이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관세 변수가 고정됐으니까 이제 시장의 눈은 8월 첫 주 코인법의 창으로 옮겨갈 거라고요. 근데 그 창에서 통과라는 글자가 하루 만에 흐려진 겁니다. 반응도 바로 나왔죠.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걸고 확률을 맞히는 해외 예측 사이트가 있는데요. 법이 될 확률이 이번 주 초 43%에서 33%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이번 여름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부터 벌어집니다. 튠 대표가 그렇게 말한 바로 다음날 미국 시간 금요일 하루 동안 지지 발표가 넉 장이나 쏟아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안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면 다들 조용해지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게다가 발표한 쪽의 얼굴이 하나같이 뜻밖입니다. 이 넉 장을 한 장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장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입니다. 이 정식적인 이름은 FOP,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관 노조고요. 회원이 무려 37만 3천 명, 지부가 2,200개가 넘어갑니다. 이 단체가 클래리티법 최신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거고, 그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법안 안에 604조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이런 조항들이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동안 경찰 쪽의 걱정이었었죠. 근데 최신안에서 문구가 다듬어졌고 FOP는 이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정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단체가 원래부터 걱정하던 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을 뒤집고 이제 지지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장은 백악관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코인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패트릭 위트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의 윤리조항,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고위공직자가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걸 제한하는 조항이 약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위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윤리조항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바로 그거다. 이 트럼프 측에서 자기 행동에 제한을 받는데 동의를 했다라고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더 강력한 제약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방망이를 휘둘러서 홈런 2개를 칠 수는 없다. 요구한 걸 받아냈으면 된 거다. 하나 더 얹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다만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위티가 말한 그 제안에는 그저께 영상에서 같이 읽었던 대로 2029년 1월 20일이라는 종료일에 조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죠. 이 회사의 정책 총괄 파리아르 셔자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완벽함을 줬다가 좋은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요. 지금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킬 때이기 때문에 이 법이 100점짜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네 번째 장은 미국 코인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세 곳인데요. 암호화폐 혁신위원회, 디지털 상공회의소, 블록체인 협회가 미국 상원에 공식적인 편지를 보냈죠. 여기서는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공화당의 튠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슈머 대표, 양쪽 당의 대표에게 동시에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 법안에 본회의에서 다루는 걸 우선순위에 올려달라. 그리고 건설적인 양당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명서 원문이랑 인터뷰 화면, 그리고 활자랑 자막에 남은 것들 그대로입니다. 제 판단은 아직까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질문이겠죠. 왜 하필 이 넉 장이 못 끝낸다는 말이 나온 바로 다음에 몰려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보도가 멈춘 지점입니다.
넉 장이 왜 같은 이틀에 몰렸는지, 각 장이 누구를 향해서 쓰인 건지 제가 이어본 그림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넉 장을 나란히 놓아보자면요. 그동안 이 법을 막아온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 조항이 약하다라는 거, 두 번째로 코인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 이 세 번째가 법 자체가 아직까지 덜 완성됐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경찰의 성명은 두 번째 반대에 대한 답입니다. 위트의 인터뷰는 첫 번째 반대에 대한 답이고요. 이 셔저드의 발언 자체가 세 번째 반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협회들의 편지는 일정을 쥔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갔습니다. 반대 이유 하나에 답변서가 한 장씩,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 첫 번째 장 경찰 성명입니다. 왜냐면 이 성명이 정확히 누구의 마음을 향한 건지가 보이거든요.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 워너 의원, 그리고 코르테즈 마스터 의원, 이 두 사람이 자기 찬성표의 조건들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쪽이 604조에 문제없다라고 인정하면 찬성하겠다라고요. 근데 금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법 집행 쪽의 대표격인 조직이 바로 그 604조에 문제없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두 의원이 걸어둔 조건 자체가 문서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면 더 뚜렷한데 지난달 말 법 집행 관련된 단체 4곳이 우려 편지를 냈습니다. 이달 초에는 대형 카운티 보안관 협회가 반대를 접고 중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가장 큰 경찰 노조가 지지까지 왔습니다. 이 반대, 중립, 지지 한 달 사이에 3단계로 움직여 왔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튠데프의 말을 다시 자세히 들여보면 사실 문장이 2개였습니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 통과는 접었지만 시작은 접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휴회 전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시작만 해놔도 9월 14일에 돌아와서 하던 데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요. 그 시작이라는 첫 번째 관문 투표부터 이미 100명 중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건 업계 단체가 정리한 절차 자료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금요일의 성명 넉 장 자체가 통과표가 아니라 이 시작표 60장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승부의 기준이 8월달 첫째 주에 통과되느냐, 여기서 8월 첫 주에 시작이라도 하느냐, 이걸로 옮겨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트도 트윗 비관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나는 조금 더 낙관적이다. 이 미국의 상원이 열려있는 8월 첫 주가 있으니까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까지 내는데요. 백악관이 민주당하고만 다투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인 일정표 주인의 시간표에도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저께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저희가 616쪽짜리 초안 읽으면서 확인할 것 3가지를 걸어놨었죠. 오늘 그 채점들을 정직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수정본에서 단속 권한 관련된 문구가 보강이 되는지,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오히려 에이스 브룩스 의원이랑 부커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윤리 조항을 더 강력하게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협상하던 의원들의 다음 반응들,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좋은 쪽이 아닙니다. 에이스 브룩스 의원 측에서는 여전히 법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표결 날짜가 공식적인 일정이 오르는지, 이게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르기는 그냥 못 끝낸다는 말이 나왔었죠. 3개 중에 2개는 나쁜 쪽, 하나는 미확적. 이게 오늘의 정직한 채점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첫 번째 8월 첫째 주가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지워집니다. 이 두 번째로 경찰 성명이 나왔는데도 워너 의원이랑 코르테스 마스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다시 확인하는 발언이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60표 부족이 굳어진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월 달에 돌아와서도 일정에 안 오르면요. 그때는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겠어요. 결국에 이번 승부처 자체가 표결 날짜가 아니라 이 8월 첫째 주, 이 클래리티 법안이 본회의 절차를 밟기 시작을 할 거냐, 그 한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작만 해두면 9월 달에 이어서 갈 길이 열릴 거고, 또 시작조차 못한다. 그렇다면 9월 달의 짧은 회기랑 11월 중간선거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왜 시작 쪽에 무게를 두느냐? 그 근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일정표를 쥔 튠 본인이 시작하고 싶다고 직접 말을 했고, 백악관의 위트도 8월달 첫째 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의 성명상 넉 장 자체가 전부 다 그 시작 관문의 60표를 향해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찰 성명 같은 경우는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 두 의원이 걸어둔 조건들을 정확히 채우는 발표였습니다. 게다가 협회들의 편지도 자세히 보면요. 이 통과시켜 달라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다루는 걸 우선해달라, 즉 시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요구하는 지점이 똑같다라는 거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쓰이는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